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지은은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발밑에 웅덩이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고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이미 익힌 악몽처럼 희미해졌다. 얘야, 왜 도망쳐? 재미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28살의 지은에게 이 소개팅은 최악의 실수였다. 가족의 강요로 억지로 나온 자리에서 그 남자는 그녀의 꿈과 고통을 조롱하듯 웃어댔고 이제 그녀는 자유를 향해 달리는 중이었다. 홍대의 번잡한 골목으로 접어들자 비바람이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지은의 코트는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눈물이 섞인 비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모퉁이를 돌았고 그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다.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넘어지지 않은 채로 그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믿기 힘들 만큼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였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깊고 이해하는 듯한 겨울밤에 피어난 봄꽃 같은 눈. 소아는 우산을 내려놓고 지은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비가 너무 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재즈 카페의 낮은 멜로디처럼 부드러웠다. 30살의 소아는 이 거리를 자주 걷는 사람이었다. 작가 지망생으로 낮에는 카페에서 글을 쓰고 밤에는 책방을 도왔다. 오늘도 늦은 산책 중이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은의 젖은 머리카락과 떨리는 어깨가 소아에게 익힌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여기 내 코트로 덮어요. 추우시겠어요. 지은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 낯선 여인의 얼굴은 비에 젖은 거리의 불빛 아래서도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곡선의 턱선,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 미안해요. 그냥 도망치다 보니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소개팅의 상처가 아직 생생한데 이 순간은 마치 피난처 같았다. 소아는 미소 지었다. 도망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론 그게 시작이니까.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아 끌며 가까운 카페로 데려갔다. 비 오는 밤의 쉼터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곳이었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재즈가 그들을 맞이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뜨거운 라떼를 받아 들었고 소아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난 소아요. 이 동네에서 글 쓰는 사람. 지은입니다.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만남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밤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두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소개팅의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소아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가족이 강요하셔서. 나 같은 애가 왜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해요? 난 그냥 내 꿈을 따라 살고 싶을 뿐인데. 소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꿈이 뭐예요? 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패션 디자이너예요. 작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된 직장을 원하시고. 오늘 그 남자도 내 옷차림을 보고 비웃더라고요. 눈물이 고였다. 소아는 손을 뻗어 지은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스쳤다. 당신의 옷 정말 예뻐요. 그 코트, 비에 젖어도 스타일리시하네요. 나 같아도 그런 꿈 쫓고 싶어요.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소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썼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많았다. 나도 도망쳤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제주에서 자랐는데 바다를 등지고 도시로 왔죠. 제주의 추억이 소아의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푸른 바다와 바람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었다. 지은은 그 이야기에 공감했다. 나도 부산 출신이에요. 바다 냄새가 그리워요. 서울은 너무 차가워서. 카페가 문을 닫을 무렵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습했다. 소아가 일어나며 말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내일 또 만나요. 내 책방에 와요.
바람의 서재예요. 홍대 뒤편,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꿈속에 비 오는 거리와 따뜻한 품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소아를 떠올렸다. 어제의 만남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다. 홍대의 아침은 활기찼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렸다. 바람의 서재는 작은 골목 끝에 있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자 책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소아는 카운터 뒤에서 책을 정리 중이었다. 지은 씨. 왔네요. 그녀의 미소가 방 안을 밝히는 듯 했다. 그날부터 두 여인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소아의 책방은 지은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낮에는 패션 스케치를 하고 저녁에는 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지은의 디자인을 보며 감탄했다. 이 드레스, 제주 바다를 연상시켜요. 파도처럼 부드럽고 강렬하네요.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소아의 칭찬이 그녀의 자신감을 되살렸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족의 전화가 왔다. 언제 결혼할 거야? 그 소개팅은 어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잘 안 맞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소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나처럼 그 안기는 어제 밤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이 감정은 우정일까? 아니면? 한 달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소아는 지은을 제주로 초대했다. 내 고향 가보세요. 바다가 당신의 영감을 줄 거예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소아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의 공항에 내리자 바다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아의 집은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 창밖으로 파도가 보였다. 그곳에서 두 여인의 관계는 깊어졌다. 낮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밤에는 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어린 시절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난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어요. 지은은 놀라면서도 공감했다. 나도. 요즘 소아 씨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따뜻하고 안정되고 사랑 같은.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은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래요. 그날 밤 제주의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바다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지은은 느꼈다. 이건 운명이었다. 최악의 밤에서 시작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은 달라졌다. 지은은 패션 브랜드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소아의 책방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다.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지은의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다. 소아는 자랑스럽게 지은을 소개했다. 네, 연인입니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서울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소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여자가 뭐야? 너 미쳤어.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이런 관계는 안 되우네. 미래를 망치게. 지은은 울면서 소리쳤다. 이게 제 미래예요. 소아 씨 없인 못 살아요. 소아는 조용히 지켜보다 말했다. 지은 씨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떠났다. 분노와 실망을 남기고. 지은은 소아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그 후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가족의 압박에 지쳐 소아와 거리를 두려 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소아는 아팠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천천히 가요. 난 기다릴게. 그러나 더 큰 충격이 왔다. 소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예전 서울에서 만난 여자, 미나였다.
그녀는 소아의 책을 읽고 찾아왔다. 소아야,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민아는 매력적이었고 소아의 약점을 알았다. 지은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카페에서 미나가 소아의 손을 잡는 모습. 소아 씨, 그게 누구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아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과거예요. 끝난 이야기.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나한테 숨긴 거 있나요? 그날 밤 다툼이 벌어졌다. 지은은 난 믿을 수 없어요. 또 도망칠 것 같아 라고 소리쳤고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아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 지은은 혼자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밤, 그녀는 소아의 책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소아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소아 씨, 지은이 안아주자 소아가 속삭였다. 가지마, 제발. 그 후 두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떠났고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이게 제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내가 행복하다면? 봄이 왔다. 지은의 브랜드는 성공했고 소아의 첫 소설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도망친 밤의 따뜻함. 그 안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홍대의 거리에서 비가 그친 오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사랑해요. 소아의 속삭임에 지은이 웃었다. 나도. 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제주의 바다처럼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여름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과 소아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은의 브랜드 바다의 속삭임은 인기를 끌었고 작은 쇼룸을 열었다.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지은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소아는 책방을 지키며 글을 썼지만 지은의 성공을 보며 은근한 질투가 싹 텄다. 나도 성공하고 싶어. 당신처럼.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돼요. 내 쇼에 와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실패가 떠올랐다. 미나와의 이별 후 그녀는 오랜 시간 글을 쓰지 못했다. 이제 지은 덕에 다시 시작했지만 압박감이 컸다. 어느 날 지은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어머니 혼자였다. 지은아,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우리를 이해 못해. 지은은 울컥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대화 후 지은은 소아에게 달려가 안겼다. 우리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운명은 장난을 쳤다. 소아의 출판사에서 소설을 거절했다. 너무 개인적이다. LGBT 테마가 시장에 안 맞아 에디터의 말이 소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술을 마셨다. 홍대에 바로 갔고 거기서 미나를 만났다. 소아야, 아직도 아프지? 미나는 위로를 가장해 다가왔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난 변했어. 소아는 취한 상태로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 밤, 지은은 소아의 빈 책방을 보고 불안해졌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에 소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옷에 낯선 향기가 났다. 어디 갔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소아는 친구랑 일하고 거짓말했다. 그 순간 지은의 의심이 폭발했다. 또 미나. 나한테 숨기지 마. 다툼이 격해졌다. 소아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 두지 마. 그게 제일 무서워. 두 사람은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쇼룸에서 일에 몰두했다. 손님 한 명이 말했다. 디자이너님, 연인분이시죠? 저 책방 주인분. 지은은 웃으며 고마워했지만 속은 아팠다. 소아는 책방을 닫고 제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제주에서 소아는 할머니를 만났다. 소아야, 사랑은 도망치면 안 돼, 직면해야 해. 할머니의 말이 소아를 깨우쳤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지은을 찾았다. 쇼룸 문을 열자 지은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미나랑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약해진 거야? 지은은 소아를 안았다. 나도 미안. 당신 없인 못해. 그날 두 사람은 화해의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이 갈등은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가을이 왔다. 지은의 브랜드는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받았다. 소아야, 같이 가자. 소아는 기뻤지만 자신의 소설이 다시 거절된 소식을 들었다. 이번엔 포기할게. 지은은 잔돼. 당신 글은 최고야 라고 격려했다. 파리에서 두 사람은 로맨틱한 나날을 보냈다. 생강변을 걸으며 영원히 함께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미나가 소아의 소설을 훔쳐 출판했다. 비슷한 플롯, 하지만 미나의 이름으로. 소아는 분노했다. 이건 배신이야. 지은은 소아를 지지했다. 소송 걸어요. 내가 도울게.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미디어는 젤지비티 작가의 표절 논란으로 보도했다. 소아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이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나 있어. 겨울이 다시 돌아오며 소송은 고비를 맞았다. 미나는 영감받은 거지, 표절 아냐 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소아의 옛 친구들이 나왔고 그중 한 명이 소아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훔쳤어 라고 증언했다. 소아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 없어. 지은은 밤새 소아를 안고 위로했다. 믿어. 당신은 깨끗해요. 하지만 소파의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 그녀는 내가 왜 이렇게 불운할까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우리의 사랑이 행운이야 라고 답했다. 소송 중간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소아 씨, 미안해.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아. 당신 덕에 지은이가 빛나. 그 말에 소아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인정은 큰 힘이 되었다. 결국 법원은 미나의 표절을 인정했다. 소아의 소설이 재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소아는 이 이야기는 내 연인 지은 씨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미디어는 그들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다뤘다. 하지만 행복 속에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지은의 브랜드가 해외 제안을 받았다. 뉴욕으로 가야 해. 밀련 계약. 소아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기다려. 돌아올게 라고 약속했지만 소아의 불안은 커졌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소아는 사랑해. 잊지 마라고 속삭였다. 지은의 비행기가 이륙하자 소아는 눈물을 삼켰다. 뉴욕에서 지은은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매일 소아와 통화했지만 거리는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소아는 책방을 확장했다. 바다의 서재로 이름을 바꾸고 지은의 디자인과 결합한 이벤트를 열었다. 손님들은 로맨틱해요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지은의 빈자리가 아팠다. 6개월 후 지은이 돌아왔다. 소아야, 나 포기했어. 당신 곁이 제일 좋아. 소아는 안겨 울었다. 나도 그래?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제주에서 작은 서약식을 했다. 바다 앞에서 영원히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였다. 소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래된 병, 스트레스로 악화된 갑상선 문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치료 중 소아는 만약 내가 떠나면 귀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안 돼, 당신 없인 안 돼 라고 울었다. 봄에 소아는 회복되었다. 고마워, 지은아. 당신이 내 빛이야.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홍대의 거리에서 다시 비가 내리던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최악의 밤에서 시작됐지만 최고의 삶이 됐어. 겨울 눈이 내리는 제주의 바다 앞에서 지은과 소아는 다시 마주했다. 소아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았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아는 미소 지었다. 당신 생각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눈송이가 그들의 머리에 내려앉았고 바다소리가 축복하듯 울렸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의 브랜드는 사랑의 파도 컬렉션을 출시했고 소아의 소설은 영화화되었다. 스토리는 그들의 이야기 도망친 밤의 따뜻함. 프리미어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섰다. 이게 우리예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어머니가 축하해라고 말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사랑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